정은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천천히 발랐다. 42살의 나이에 만난 소중한 사람. 박민수와 함께한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20년.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다. 은희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늘은 민수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다. 언니 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은희야, 어떻게 생각해? 뭘? 민수 씨 부모님 말이야. 체면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항상 걱정이 많았다. 괜찮을 거야. 민수도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은영의 표정은 여전히 우려로 가득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었다. 사람은 가족을 보면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심해. 특히 부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봐. 은희는 가방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넣었다. 건강식품과 전기장판. 간호사 월급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첫 인사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수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지만 진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2시.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다.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다. 준비됐어?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응, 선물도 준비했어. 은희는 밝게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쉽게 밝아지지 않았다. 차에 타자마자 민수는 계속 핸들을 만지작거렸다. 엔진을 켜고도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 좀 시골스러우실 거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은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민수의 불안한 기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해해줘. 부탁이야. 민수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걸까? 5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시골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연을 기대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차는 낡은 시골집 앞에 멈춰섰다. 생각보다 오래된 집이었다.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은희는 마음을 다잡으며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첫인상이 중요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이었으니 분명 좋아하실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다. 민수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은희를 보지도 않고 곧바로 민수에게만 말을 걸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멀리서 고생했네. 은희는 깊숙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저 민수의 옷깃을 털어주며 아들만 챙기고 있었다. 많이 피곤하지? 은희는 당황했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웃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마당 한구석에서 나타났다.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은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은희가 다시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냥 담배만 빨고 있을 뿐이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은희 소개할게. 아, 그래. 어머니가 마지못해 은희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은희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닭들이 꼬꼬대거리며 은희의 발밑으로 달려왔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먼저 들어가며 말했다. 은희는 무거운 선물 가방을 들고 따라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거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벽지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은희는 정중히 앉아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홍삼과 겨울용 전기장판이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고른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선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결혼할 여자가 올 때는 돌침대 같은 거 하나쯤 가져와야지. 은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50만 원이 넘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니. 아버님, 돌침대는 가격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성의가 없어. 아버지가 담배를 빨며 중얼거렸다. 은희를 정면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은희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민수는 밥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본 민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뭔가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도시 여자가 뭘 알겠어. 체면만 따지고 속은 텅 비어 있을 거야. 그 말이 은희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싸울 수는 없었다. 주먹을 꽉 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만 참자. 내일이 되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상차림을 보고 은희는 또 한 번 놀랐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삼겹살이라고는 손가락만한 조각 서너 점이 전부였다. 5시간을 달려와서 받는 첫 식사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되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따뜻함이 없었다.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고기 한 점을 집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집어갔다. 민수도 서둘러 고기를 집었다. 결국 은희가 먹은 고기는 작은 조각 2점뿐이었다. 된장찌개도 맛이 없었다. 간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서울 사람은 체면만 따지고 속은 텅 빈 경우가 많다더라. 아버지가 은희를 힐끗 보며 말했다.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분명했다. 은희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다.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민수가 뒤늦게 말했다. 은희는 간호사예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간호사?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 간호사가 뭐 대단한 줄 아나. 그냥 시중 드는 일이잖아. 은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2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의 직업이 이렇게 무시받을 일인가. 밤낮 없이 일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인데.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달랬다. 오늘만 참자. 내일 되면 집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안과는 도저히 맞을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졌다. 은희는 민수 여동생의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불을 들춰보니 더 심했다. 언제 빤 것인지 모를 이불과 베개에서는 묵은 냄새가 진동했다. 보일러도 꺼져 있어서 방 안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하지만 추위와 냄새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코를 막고 싶었지만 숨을 쉬어야 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집에 가고 싶었다. 자신의 따뜻하고 깨끗한 방이 그리웠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앞으로 평생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야 하나.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은희가 잠에서 깨어나려 할 때 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일어나. 농사일 좀 배워야지. 네. 은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농사일이라니. 앞으로 우리 집안일도 같이 해야 며느리 아닌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의논의 여지가 없다는 투였다. 은희는 당황했다.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농사일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님, 저는 서울에서 일 그만두고 여기 내려와 살아야지. 아들이 혼자 서울에서 뭘 하겠어. 은희는 숨이 막혔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말이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도 서울에서의 생활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이었다. 민수 씨와 상의를 해봐야. 상의는 무슨 상의? 시집 가면 시댁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어머니의 말에는 전혀 타협이 여지가 없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해요. 첫날부터 이런 식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은희는 가방을 챙기며 민수를 찾았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요. 민수가 당황했다. 왜? 뭔 일이야?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차 안에서 은희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민수는 핸들을 잡고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세대는 다 그런 거야.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를 하녀 취급하시는데 이해하라고요? 제 직업을 무시하고 농사일 배우라고 하는데요. 좀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민수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끝이에요. 과민 반응이야. 결혼하면 부모님도 달라지실 거고. 과민 반응이요? 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한 모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본 민수가 진짜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희는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은영이 제일 먼저 반응했다. 뭐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은영의 얼굴이 돌변했다. 언니, 너무 화내지 마.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은영이 주먹을 쥐었다. 내 동생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내가 직접 나서겠어. 어머니도 충격을 받아 두통약을 찾으며 말했다.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 첫 인사 오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라. 당장 끊어버려. 은희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꼈다. 이런 가족이 있는 자신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다.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천만다행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였다. 은영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에 와봐.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영문을 모른 채 찾아왔다. 평소 상냥했던 은영이 왜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부르는지 궁금했다. 은영은 냉랭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서 앉아.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은영이 작은 선물 상자를 던지듯 내밀었다. 겨우 이거 사왔어? 네. 민수가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첫 인사 오는 날이 겨우 이거냐? 성의가 없네. 은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다음엔 골프채라도 사와. 남자가 이런 걸로 인사한다고. 이제야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부모가 은희에게 했던 말들이었다. 언니, 이게 무슨... 언니... 은영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우리 은희한테 한 짓이 이거야. 아니, 내 부모가 한 짓이지. 은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가져와 거칠게 상에 올려놓았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정성이 없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부모가 은희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다. 도시 남자는 뭘 알겠어. 체면만 따지고 속은 텅 비어 있을 거야. 은영이 민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만해요.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 은영이 웃었다. 내가 우리 은희한테 한 짓을 돌려주는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서려 하자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니가 뭔데 저한테 이래요? 민수가 손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야. 은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다. 내가 손이라도 대봐. 바로 고소해버린다. 민수는 손을 내렸다. 변호사라는 말에 기가 죽었다.
내 부모의 무례가 곧 내 모습이야. 은영이 계속 말했다. 그 집안에 들어갔으면 우리 은희 인생은 끝장이었겠지. 간호사 그만두고 농사나 지으라니. 저희 부모님도 나름대로. 은영이 다시 웃었다. 결혼할 여자를 하녀 취급하는 게 나름대로야. 돌침대 사오라는 게 나름대로고.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 다시는 우리 은희한테 연락하지 마. 은영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내가 진짜 은희를 사랑했다면 내 부모한테 따져 물어야 했어. 그런데 넌 밥 달라고만 했잖아. 민수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랬다. 은희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다. 은희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모든 상황을 다 들었다. 언니. 은영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그런 집안과 헤어져서. 은희는 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이 있어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있잖아.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